안녕하세요. 아이고, 며칠 안 찍다 보니까 또 다시 찍기가 힘드는데, 또 한 편 찍고 나서 또 앉아있으면 또 계속 찍을 거리가 생각나고 또 재미도 있어요. 안 하다가 이렇게 또 하면 또 하기가 싫어져요. 모든 일이 그렇겠죠. 이제 본격적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오늘 독서를 매일 하기로 했는데 요즘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부의 추월 차선의 완결편이라고 하는 언스크립티드 이 책은 좀 우리 소상공인이나 막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이라기보다 가게를 시작하는 분이 수용하기에는 저도 굉장히 이제 힘들어요. 이분의 그 뜻을 다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읽어 나갈수록 이분의 저기는 자포자기가 되고 나는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면도 있는데 그래서 나눠서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감되는 게 많아서 한번 초반에 점포를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 점포도 하나의 사업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미 무인 점포, 무인 아이스크림, 이제 아이스크림만 넣어서 편하게 몇백씩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방송을 보거나, 제 영상을 보거나, 계속 쉬운 방법이 없을까, 나 고정적으로 1,000,000원 벌고 싶은데, 정말 쉬운 방법, 때문에 이거 보신다고 하면, 접으셔야 돼요. 무인 점포로 1,000,000원 벌려면 이미 좋은 자리는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1,000,000원 들여가지고, 투자금 1,000,000원, 1,500 들어서 매달 500씩 벌고 싶은 거죠.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어요. 운이 초반에 들어갔고, 이런 거는 이제 리스크나 모든 기회를 자기가 준비된 상태에서 본인이 최초로 들어갔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운이 굉장히 좋거나 편의점 같은 경우도 그래요. 편의점에 나오면 지금 주요 그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들이 있어요. 그 선점 효과잖아요. 편의점하고 이런 거는 자리 선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죠. 하지만 이미 무인 점포는 많이 알려지고 투자금 대비 운영도 쉽고 그래서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왜 이걸 저는 하냐면 무인화 시스템, 서로 신뢰하는 시스템이 기반이 되고 그거에 대한 기술이 지금 시작돼서 계속 이쪽으로 진화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점포든 무인화 시키거나 또는 반무임의 형태로 간다고 하면 가게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매여 있어야 되는 그게 일보다 매여 있는 거에 대한 저희가 만족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걸 상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의 점포, 나만의 점포, 무인 아이스크림 동일하게 차려가지고, 내가 이제 아이스크림만 팔아가지고 그냥 도매점 다지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편하게 돈만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어떤 자리에, 무인 점포가 안 들어오는 자리고 권리금도 많고, 월세도 비싼데, 이 입지는 이래해서 내가, 배우 수요도 있으니까 투자금이 1억이 든다고 해도 이 자리에 내가 무인 점포 하나 찾으면 이러이러한 세팅을 하고 부족한 걸 하면 내가 월 500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나으세요. 하지만 처음 차려보신 분은 경험이 없으니까 우선 소자본으로 했으면 좋겠고, 돈은 많이 남았으면 좋겠고, 몸은 편해했으면 좋겠고, 처음 제 영상을 보고 아니면 부업으로 이거는 그렇게 하려면 부업이 되는 거예요. 주업으로 하실 분은 무인 아이스크림 창업 비용도 작은 점포, 그리고 배우 수익도 작으면서 큰 수익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주업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주업이라는 거는 내가 힘들어도 월 500 이상은 꾸준히 나와주는, 요즘 쿠팡이나 무슨 물류센터든 몸으로 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하는 일 대비해서 신경 쓸 게 없고 매어 있을 뿐이지 수익이 괜찮잖아요. 그게 주업인 거예요. 그걸 바라시는 분이 내가 매달 300, 400 이렇게 꾸준히 들어와야 된다고 꼭 들어와야 된다는 분들은 이걸 시도하시면 안 돼요. 우선 본업이 뭘 만들어 놓으시고 부업으로 이렇게 차원에 도전을 하시면서 시간을 중간중간 쓰면서 이 무인점포를 본업으로 바꿀 수 있는, 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들은 이제 얘기인데, 청소 관리하시는, 그 대기업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권리를 주고 사고 판대요. 목욕탕 때밀이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호칭한다는데 저는 목욕탕을 잘 안 가가지고 무슨 여사님인가? 그런 분들도 이제 권리가 1억씩 된다잖아요. 그 자리에 들러오면 이제 1억씩 가게인 것처럼 그만큼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 관리 업체 괜찮은 건물에 그런데도 요새 권리가 형성돼 있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만큼 일 대비 수익도 괜찮고 그리고 자리에 대한 가게에 대한 권리금은 또 그 자리에 차리면 그냥 기본적으로 뭐가 있기 때문에 가게에 권리금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아직 이제 코로나 그 뒷발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있어서 권리금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권리금 있어요 하면 안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장사가 잘 돼야 된다는 거고 앞으로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내년 6월 이후에는 이제 차츰 우리가 코로나가 없었던 그 시대로 점쳐 지금은 이 코로나의 영향은 아직 우리가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무슨 행사도 있지만 덜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는 문화도 이제 많잖아요. 친구랑. 하지만 서서히 더 실내에서 이런 게 풀리면 사람의 그 본능적으로 누군가 어울려 놀고 먹고 하는 거는 이제 계속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주위에는 이제 문화 자체가 바뀌었다. 맞아요. 약간은 바뀌었어요. 하지만 원래 사람들이 즐기고 하는 이런 거는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즘 술을 안 마시고 다 일찍 들어가서 뭐 한다. 그래서 택시업도 야간에 안 되고 술집도 더 덜하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새로운 1급지의 상권은 더 좋아지고 2급지는 겨우 유지되고 3급지에는 그런 점포가 생기지 않아요.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500세대에 호프집 하나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게 장사가 안 돼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거를 보시는 분, 무인점포를 준비하시는 분은 이거 처음부터 본업으로 생각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점포 무인 카페나 무인 뭐나 무인으로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성향이 편하게 돈 벌고 편하게 뭐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하셔야 돼요. 무인 점포를 본업처럼 수익이 되게 하려면 한 4개 정도 점포를 해야 되거든요. 4-5개 우선은. 그중에 나중에 잘 되는 거 이제 속아내더라도 4-5개 한다는 거는 주업 하나 하는 거랑 그만큼 에너지가 똑같고 처음에 힘들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단지 이제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업이 회사가 있고 이제 또 기운이 나잖아요. 그리고 야간에 집중하는 도가 젊은이들은 뛰어나요. 그러니까 정보 찾는 거, 컴퓨터로 아니면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원하는 뭐를 찾는 거. 요새는 이제 온라인으로 다 검색이 되니까 이런 거에 익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할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다가 이분이 모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특히 무인 점포를 준비하시는 분은 내가 너무 편하게만 이게 뭔가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 길을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돈이 안 돼요. 그래서 기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보아야 될 게 이건데 가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기회를 찾고 싶어. 내 상황에 맞춰.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노후에 월 300이라도 버는 직업이 소일거리를 하면서 꼭 있어야겠어. 이런 기회를 찾는 분. 또는 나는 지금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았고, 아이들도 아직 있어서 큰 돈을 아직 좀 벌어야 돼. 이런 기회를 근데 은퇴를 하면 이제 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영업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내가 기회를 빨리 잡고 싶어. 이런 분들에게 기회가 늘상 보이지 않는 이유는, 열심히 찾고 책을 찾아도 기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보아야 할 것은 이분 책에서는 미지의 변수예요. 미지의 변수, 새로운 기술, 수고로움, 내 고생, 그리고 시행착오. 작은 시행도 내가 해보려고 하는 시행착오. 그리고 리스크, 내가 감당해야 될 리스크, 위기, 실패. 이런 거 진짜 보여야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자꾸 이런 거를 찾지 않고 대신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거를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명확한 길, 진짜 이런 월급쟁이 빼놓고는 명확한 길, 공무원들 아니면 없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명확한 길, 단계별 청사진. 내가 뭐 한 달 됐을 때 얼마 벌고, 두 달 벌었을 때 얼마 벌고, 이런 단계별 청사진, 그리고 100만 장자의 멘토. 나는 이렇게 해서 10억 벌었어, 100억 벌었어, 이런 멘토 쫓아다니는 거죠. 벤처, 그리고 벤처 캐피털들의 재정적 지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안전망으로서 안정된 직장. 내가 이거 실패해도 내가 부수입으로 이제 이제 직장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또 이런 경우는 기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기회는 이런 분한테는 기회가 안 생겨요.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내가 아이스크림 점포 차려서 무조건 200을 벌어야 돼, 한 달에. 이러신 분은 기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별로 내가 내년에는 2호점 내서 내년에는 월 400을 받고, 이게 자체가 힘들어요. 단지 확률적으로 내가 하나씩 접근할 뿐이고, 이 미지의 변수, 가게, 특히 창업을 하시는 분,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사회적인 여건, 주변 환경, 세대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이제 시야를 넓혀 놓으셔야 돼요. 왜 내가 장사 잘 되다가 안 되지? 이런 거.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세대로 가는데 내 점포는 어떻게 진화해서 어떻게 수익을 냈지? 이 젊은 사람분은 이게 많이 이제 내 점포가 안정돼 있다고 해도 이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너무 하루 종일 머리 골매를 싸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점포가 좀 안정화됐으면 이 안정화된 걸 어떻게 더 끌어가야 될지, 이런 미래를 예측하고 내가 어떤 기술들을 또 갖고 와서 시도를 할지. 내가 하나 아이스크림 통만 놓고서 그냥 내가 매달 100, 500씩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환상을 깨시고, 그걸 바라고 그 자리를 찾는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물론 가장 가능한 방법은 한 가지 있어요. 투자금을 많이 넣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신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진짜 메인 자리에 분양가는 아주 세잖아요. 10평 기준으로 10억이 될 거예요. 요즘 실제로 가서 이제 4, 5천 세대를 꼈는데 가장 좋은 자리, 이제 파리바게트 같은 자리죠. 그런 자리를 내가 분양을 한 15억, 20억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15억, 20억에 받아서 내가 무인점포를 차리는 거죠. 차리면 이제 권리금도 없고, 갖고 있다가 월 500씩 목적이면 그게 다라는 거죠.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상가 월세도 안 내고. 하지만 그 자리 월세 받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건물을, 그 자리를 신도시 형성됐을 때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분양가가 비싸도 뛰어들어서, 실제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고 리스크고, 나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관점부터 내가 월 100만 원이라도 그 점포를 찾아서 경험을 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밑에 그 책 밑에는 토마스 에디슨 그 발명가 아시죠?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전 너무 좋아서 이제 카페에 글을 이제 남겼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기회가 아주 남루한 작업복을 입고 화려하게 안 온다는 거예요. 기회 자체가. 내가 아이스크림 자리, 이런 자리 너무너무 좋아. 이제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다 남루하고 보잘것 없고 이런 데에서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리들은 내가 생각하면 내가 저 자리에 리스크 어느 정도면 그냥 한번 차려서 시도해보겠다 해서 차리셔야 돼요. 왜 이 얘기를 서두에 깔았냐면 오늘 이제 댓글로 어떤 분이 이제 900세대에 12년 된 상가인데 그 세탁소가 요즘 좀 없어지는 데가 많잖아요. 이제 세탁소가 문을 닫고 나간 자리 차리시려나 봐요. 그리고 1층에는 CU가 있고 학원이 있고 단지 이제 아파트 이제 정문 쪽이 아니라 후문 쪽이에요. 900세대의 후문 쪽이고 뒤에는 이제 주위에는 큰 도로가 됐다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후문 쪽이라고 하면 후문에 나오면 학원 몇 개가 있고 단지 내 상가고 단지 내 상가인데 뭐 2층 3층에는 피아노 학원 뭐 그런 태권도 학원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1층에는 세탁소가 있었고 그리고 편의점 그리고 뭐 굿즈 그런 데죠. 근데 나오면 4차선, 6차선 도로를 끼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길 건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상권을 이용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리고, 주위가 큰 도로를 다 끼웠다는 건 정문도 그렇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자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깐 그런 거랑 접목이 좀 돼요. 제가 봤을 때 이 자리는 여름 매출 3, 40만 원이 잘 나와야지 3, 40만 원이고 겨울 매출은 20만 원을 이제 바라보고 계셔야 돼요. 세탁소 자리라고 하면 여기 세탁소 옛날 세탁소 자리가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7평 이상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 데는 뭐 크린토피아는 뭐 6평도 있더라고요. 근데 평형은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댓글을 안 주셨는데 CU 자리가 지금 몇 평인지도 궁금하고 옛날 자리라고 하면 CU가 뭐 크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CU가 예를 들어 20평인데 무인 점포가 5평이면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평수에서 잡아먹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무미하고 900세대 후문 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900세대는 편의점 하나 들어오면 대대박인 상권이라고 했죠. 좀 힘들어도 큰돈 되는 게 낫잖아요. 하지만 900세대라고 하면 편의점 하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문에 분명히 슈퍼나 편의점이 있을 거예요. 앞에 CU가 있으니까 뒤에 정문에도 CU가 있을 수도 있고, GS나 미니스탑이나 뭐, 세븐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슈퍼도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900세대면 슈퍼 하나, 편의점 2개 정도는 요새 넣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 900세대가 전체 큰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으면 약간 고립된 상권이에요. 고립된 상권이어서 그쪽에서 아이스크림 특별한 거 티코나 이런 통에 들어있는 거 편의점에 안 들어오거든요. 팽이팽이 이런 거. 이런 거 사 먹으려고 했는데 마트에서 팔아. 마트에 가보니 아이스크림 통이 뭐 3개, 2개까지는 괜찮아요. 어떻게 되는데 3개 이상이면 이 상권은 이제 차리지 마셔야 돼요. 예, 정문 쪽에 슈퍼가 있는데 통이 2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이다. 그러면 좀 힘들어요. 그 주 통행이 그 정문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주 동선이라는 건 사람들이 주로 산책을 하거나 내가 이제 버스를 타러 가는 데 있잖아요. 학교를 가면서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길들 있잖아요. 그런 게 지하철역 같은 게 주 동선이에요. 대부분 그 지역은 지하철 통해서 어디 나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오게 만드는 데가 주 동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임플란트 해야 돼서 이빨을 빼서 발음이 중간중간 새요. 그래서 약간 근데 앞에 편의점 하나고 마트는 없어요. 그럼 차려야 될까요? 하면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큰돈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돈 될 자리 아닌데 빨리 마음이 급해서 차리고 싶으시면 이제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면 또 시도는 할 만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선 큰돈 되는 자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려서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이 지역 사람이 이제 슈퍼도 아이스크림통이 한두 개밖에 없고 정문에 편의점 뭐 GS가 있으면 조금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GS에도 들어오는 아이스크림이 있고 우리 아이스크림 점포만에 들어오는 제품이 차별화가 있으니 또 CU 같은 경우 제가 CU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이스크림으로 서로 이제 나눠 먹기 좀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최악이 여름 매출이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최악에 30만 원이면 여기가 보증금이 2천에 월세가 70인데 저는 이제 보증금이 2천이 좀 걸리네요. 월세가 70이면 보증금 1,000만 원이나 보통 1,500인데 2천을 했을 때는 월세를 좀 다운시키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 점포 현금 흐름에 따라서 이제 차리시는 분의 현금 흐름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좀 깎을 수 있으면 1,500 정도로 깎으시고 70만 원 정도에 하시고 그 500만 원은 이제 좀 시설비로 더 쓰셔가지고 자꾸 보증금은 내가 찾아나간 돈이니까 뭐 1,000만 원 넣어도 되고 2,000만 원 내고 3,000만 원 내고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니에요. 투자금에 묶여있는 돈이고 내가 회수가 안 된다는 돈으로 당분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전세금도 마찬가지예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만큼 내가 투자의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는 거죠. 자꾸 이런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잃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1,500이든 1,000만 원이든 해서 월세를 5만 원을 올리시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이면 내가 1,000만 원을 당장 더 안 써도 되잖아요. 투자금으로. 그러면 그 1,000만 원으로 이 점포를 차릴 수 있는 거죠. 아이스크림 통 놓고 계산기 놓고 간단하게 차리면서 대신 이 지역 상권은 단점은 아까처럼 세대수 자체가 아이스크림 팔아서 큰 수익을 못 보는 점포지만 전체 900세대가 아주 큰 도로로 다 에워싸여 있다는 가정하에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큰 도로를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이런 상권은 뭐 먹거리 안에서 이제 상점 이런 것도 제한돼 있을 수 있고 기껏해야 슈퍼 편의점 그리고 뭐 베스킨라빈스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데는. 그리고 뭐 이데아 커피는 하나 들어왔을 수도 있고 무인 카페도 들어왔으면 이제 장점이고 무인 카페가 없으면 이게 무인 카페가 더 대박인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갈지 몰라도 900세대 정문 쪽에 무인 카페가 없으면 호문 쪽에 있더라도 커피는 괜찮죠. 저렴하게 이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무인 카페의 단점은 수요 예측을 정확히 못했을 때 그걸 감당해야 되는 차렸을 때 투자 비용이 6,000원 되니까 최소 5,000, 6,000원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더 큰 거죠. 하지만 돈이 된다고 하면 괜찮은 거죠. 그리고 집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까운지 이 점포 같은 경우는 집에서 너무 멀다고 하면 좀 힘드세요. 직장에서 가깝든지 지급에서 조금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하면 저는 이미 아이스크림 통만 넣어서 월 1,000만 원씩 벌고 월 500씩 그냥 버는 점포는 이제 없다고 했잖아요. 단지 부업으로 접근하면서 내가 이제 새로운 기계나 새로운 이제 주민의 수요나 이런 걸 이렇게 맞춰서 내가 이렇게 꾸려 나가는 차원으로 가서 이게 이제 고객이 계속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점포를 만든다고 하면 월세가 70만 원이니까 제가 최악을 감안했을 때 겨울 매출을 20만 원에 잡았으면 겨울 비수기에는 수익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고 마이너스는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겨울에는 4달간은 그냥 돈 안 버는 셈 치고 그냥 경험을 쌓는다 하고 여름에는 이제 30-40만 원 나오면 그 수익이 크진 않아요. 30만 원대면. 하지만 이 점포를 잘 키워서 여름 7, 8, 9 3달 정도는 내가
평균, 월 평균 50을 만들면 또 이거는 괜찮은 매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처음에 말한 것처럼, 명확한 길, 이거 차리면 얼마 번다. 도매점 연락하니까 이 자리는 될 자리다. 이런 명확한 걸 기대하시고 어떤 가게를 차리거나 이런 거는 힘들어요. 그거를 제안해 달라고 저에게 도움을 달라고 해도 힘들고, 실제 저도 항상 이제 점포를 계속 운영하면서 이 점포가 어떻게 될지, 지금 이제 한 점포는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갖고 가야 되는 건지 많은 건지, 이거는 계속 여러 가지 변수와 그 지역의 수요나 내가 어디까지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지, 이런 걸 그냥 계속 이제 생각할 뿐이에요. 생각하고 이제 확률적으로 시도할 가치가 있는지, 내 자본에 그런 걸로 해서 그냥 시도할 가치가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거고. 저도 아직 결론이 안 난 점이 있거든요. 여기 댓글로 주신 이름이 매일 여행님, 매일 자리 보러 다니시는데 좀 지치시나 봐요. 그럴 때는 매일 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다고 매일 뭔가 내가 숙제처럼 이렇게 몰입하는 건 좋은데, 그건 좀 힘드니까, 그보다도 일주일에 3일만 이제 아이스크림 점포 주위에 이제 집 근방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점포들을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리스크가 너무 싫고 이러면 차라리 내가 900세대 요 상권에 차려서 겨울에는 제로고 여름에는 좀 수익이 나. 그런데 내가 이것도 조차도 리스크고 겁나시면 다니시다가 무인점포 지금 차려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조금 이제 겨울엔 수익이 안 나고 여름엔 좀 수익이 조금 나는 그런 점포들이 있어요. 그런 점포들을 권리 인수를 해서 그러면 권리 인수된다는 건 뭐예요?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내가 편리한 거잖아요. 대신 경험을 쌓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좀 벌리려면 이제 투자금도 아주 적게, 돈은 많이, 이 환상은 깨시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는 아이스크림 점포 차리러 갔는데 무인 커피가 될 자리도 또 있거든요. 그러면 또 괜찮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능성을 넣어주시고, 매일 지칠 정도로 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칠 정도로 매일 다니신다는 거는 이걸 주업으로 처음부터 하신다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주업이 되려면 아이스크림 점포 한 2억 정도 투자해서 한 점포에 5천씩은 드니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4개 점포면 2억이에요. 2억짜리 점포를, 그러니까 4개 점포를 차려서 조금 시간 활용하면서 내가 무인 점포를 키울 것인지, 차라리 2억 점포, 돈 되는 점포 하나, 커피숍이던데 노동력이 더 들어가도 직원은 나중에 쓰더라도 2억을 들어서 어떤 돈 되는 업종을 찾을 것인지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무인 점포 하나 차리는 거는 주업으로 도전을 하시면 안 되세요. 그만한 이제 업종 자체가 안 돼요. 되려면 여러 아이디어 이런 거, 고객이 계속 꾸준히 올 수 있는 그런 테마든 뭐든 뭔가 만드셔야 돼요. 그게 편의점이라는 거. 편의점 하라는 게 아니라, 편의점을 벤치마킹해서 편의점에 있는 거 똑같이 갖다 놓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소비자들이 계속 올 수 있게 만드는 점포는 어떤 점포인가를 생각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편하게 이런 얘기를 좀 주위에서 들어서 그러면 이제 돈이 안 돼요. 쉽게 돈 버는 거는 없다고 그냥 가정을 하시고 뭔가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남 밑에 가서 속 편하게 일해도 요새 인건비가 세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시간만 좀 힘들게 일해도 집에서 편히 쉬잖아요. 근데 이런 자영업을 무인점포를 해놓는다는 거, 24시간 몸은 편할지 몰라도 이제 항상 뭐에 대한 가게 문이 열려 있다는 이제 리스크를 갖고 사셔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00세대의 자리는 차려도 저는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앞에 정문에 뭐가 위치해 있는지, 주동선인지, 어떻게 해서 이 소비자들을 더 이쪽에 오게 만드는 자리인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아마 제 얘기도 참고만 하시고, 그 자리는
그 매일 여행이 더 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꼭 아이스크림 점퍼 아니더라도 큰 상권들 있잖아요. 네이버에 뭐 상권 뭘로 검색을 하면 나오거든요. 1위 상권부터 해가지고 뭘로 검색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전국의 상권 분석 이런 식으로 하거나 매출이 큰 뭐 1등이 뭐 압구정이잖아요. 작년에는 뭐 2등이 강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홍대 상권이라고 상권이 쭉 나와요. 거기 중에서 내 주위에 있는 상권이 있으면 거기 상권을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을 이렇게 정해서 다니는 게 굉장히,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제도 계속 미루다가 못 갔고, 저 같은 경우는 서현이잖아요. 분당이니까 오늘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오후 4시인데도 미루고 있네요. 이거 찍다가. 그래서 그 지역에 큰 상권 있잖아요. 거기를 쭉 둘러보시다가 뭐 이런 거는 괜찮고 이렇게 눈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도해 볼 만한지 본사에 좀 알아보고, 무임 아이스크림점에만 한정하지 말고 내가 돈을 크게 벌고 싶으시다고 하면 주상권에는 이제 자주 도시면서 아이스크림 점포 자리 찾는 그 동네 그 아파트 상권만 돌아다닌다고 답이 아니거든요. 크게 시야를 넓혀가지고 다니면서 요새 트렌드가 이거구나. 그래야지 이제 주기적으로 이 보는 눈이 생기고 어떤 걸 또 도전할 자신도 생기고, 그것도 없이 너무,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시대에 뒤처지고, 이 가게나 이 소매점의 특징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식당도 마찬가지고 영원하고 꾸준히 일정한 수입이 나오는 건 공무원하고 급여자예요. 이쪽은 아니에요. 그런 걸 바라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쪽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긴 영상을 찍게 됐네요. 짧게 하려고. 어떤 분이 댓글 달아서 막 혼내는데 12분으로 끝내세요. 그래서 네, 필요 없으신 정보는 이제 저한테 요약 정리만 하지 군더더기 말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간에 듣다가 빠른 속도로 듣다가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보는 분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짧게 요약만 하도록 대본 없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본 있게 하려면 제가 아직은 멀었어요. 너무 바빠서. 네,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고요. 기회는 에디슨 선생님의 말처럼 기회는 항상, 저도 그랬고 지금의 기회도 기회의 형태는 아주 비참하게 와요. 남루하게 오고, 지금 저도 눈물 나오려고 하네. 항상 그래요. 이게 내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항상 뭔가 더 시도해보고 뭔가 한 옆에 이렇게 가려고 하면, 그게 부동산 투자든 주식이든 항상 기회는 남루해요. 비참하고 슬프고, 이게 기회일까 싶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그랬고 다른 성공한 사업자도 그랬어요. 이 기회, 그렇게 찾아오는 기회를 화려하게 백만장자가 될 거라는 기회를 찾아오셨다고 하면, 그런 기회는 실제로 기회가 아니에요. 그냥 돈만 날리는 그런 환상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오니까 이거 이 말, 에디슨 선생님의 말 한번 유념하시면서, 기회는 그래요. 저한테도 지금 기회가 보이는데 또 남루하고 비참한 형태로 와서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할지 저도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항상 가게 창업하시는 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